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주식 투자는 IQ 162, IQ 130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바로 주식 명언 제조기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주식을 잘하냐라는 질문에 버핏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자,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요, 엄청난 천재나 상당한 학벌의 소유자가 꼭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 바꿔보면 아무리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또는 그 기업에 투자하라는 뜻도 됩니다. 진실은 항상 간결하고요. 머리가 좋던 나쁘던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월 26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WS501 내 머리가 나빠서였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주식 투자는 머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향, 기질, 또 제가 말하죠. 기질 중에서도 승부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이 주식은 승부사들의 투자에 성공을 잘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제 겸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큰 돈을 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2922번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7월이 되는 거고요. 7월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최경화님, 저 솔직히 주린이도 못 되는 주액입니다. 목돈연구소를 알고 난 이후로는 신세계입니다. 아, 감사해요. 저희가 주린이, 주액이 모두 이렇게 함께 안고 가는 이제 그런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일날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또 유튜브에서는요, 현재 주머니쇼 극장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극장판 1편 나의 JS 파트너, 주식 파트너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엔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 함께하고요. 투자는 즐거워 투투줄 코너 있습니다.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음악 저작권 투자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우리 강의를 진행해줄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241번님, 요즘 혼자 주식 공부하면서 기업 공부하고 있던 참인데 하 선생님 코너도 듣게 됐네요.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하 선생님. 하창환 본부장.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본관은 이게 어디입니까? 진주하 씨입니다. 아, 진주하 씨. 네. 제가 진주정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같네요. 네, 같습니다. 또 진주강 씨한테는 결혼을 갖지 못했던 맞습니다. 그런 게 네. 있었죠. 네. 이제 하 씨가 왜냐면 제가 이제 옛날 어렸을 때 MBC 청룡은 모르시죠? 아, 네네네. 모르죠. 그때 네. 프로야구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선수 중에서 하기룡 선수라고 아는 분만 제 연조는 알 것 같은데. 네. 네네.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이제 성을 가지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업종인데요. 네네네. 이 업종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맞습니다. 네. 이제 노 마스크라는 섹터가 생겼죠. 맞습니다. 노 마스크 섹터. 네. HTS에서도 많은 증권사들이 이 노 마스크라는 테마를 넣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워낙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 중에서도 네. 이제 좀 특정한 섹터들을 모아서 이제 노마스크 관련된 섹터다라고 좀 설정을 해놨고요. 네.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새로 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쪼개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 마스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을 때 네. 호재인
맞습니다. 업종인 겁니다.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노 마스크 업종, 노 마스크 테마는 네. 마스크를 우리가 벗고 나갈 때 과연 어떤 수혜 업종이 있느냐? 그렇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아무래도 화장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마스크를 네. 벗는다고 한다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고 모두 다 마스크를 쓸 때 뭐 다들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눈까지는 화장이 분명 돼 있는데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화장이 안 돼 있거나 음. 아니면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을 하시면 또 이게 여기 다 묻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거가 안 붙는 이런 가드도 좀 새로운 상품들이 또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벗자마자 이제 화장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도 나도 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마스크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분간 노 마스크 관련 섹터, 노 마스크 관련주를 좀 보려고 할 텐데 그 네. 선두주자 화장품 네. 업종. 네. 남성분들은 이 마스크 쓸 때 진짜 좀 편했던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쓰면 반은 가려지니까 네. 가리고 안경 끼고 모자를 쓰면 네, 끝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갈까요?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히나 이제 색조 쪽에 대한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줄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뭐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약간 축소가 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업종이나 이런 특히나 주식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시장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줄었나요? 실제로 화장품 많이 안 샀나요? 실제로 좀 제 주변에도 많이 안 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보더라도 예. 사실은 시장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얼마나요? 일단은 전체 색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22%까지 빠졌고요. 와, 그리고 진짜 이제 많이 안 사셨구나. 네, 예, 전 세계적으로는 화장품을. 네, 17% 정도까지 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4%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 기본 세팅. 스킨 로션은 그렇죠. 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뭐 이제 침도 좀 묻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러블도 사실 좀 많이 생기셨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나타났는데 네. 특히나 이제 색조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극복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극복설이요? 네. 극복 의지. 코로나 그죠? 극복 의지. 네, 네. 그래서 보복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돈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소비로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보복 심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들이 들게 됐고요. 또 화장품이요. 네. 한때 잘 나갔을 때가 우리가 중국을 업고 그렇죠. 예. 네. 그때 정말 2015, 16년에 면세점도 잘 됐지만 정말 잘 됐습니다. 화장품이 진짜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한류역품 네, 그땐 네. 진짜 엄청 났었죠. 엄청 났었죠. 네. 중국 영향도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영향도 좀 큰데 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같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면세 쪽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따이공들이 많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면세품들을 많이 사서 네. 가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따이공도 격리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왔다가 네. 격리를 각오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꾸준히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수가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일본 쪽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수요가 많았었는데 네. 코로나로 이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뭐 로드샵에서도 경쟁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 쪽 온데 좀 수요가
많이 네. 회복이 됐습니다. 예, 중국 쪽 자체적으로 좀 소비 심리가 많이 좀 부각이 됐고요. 예. 이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화장품도 좋아지지 않을까, 면세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이제 같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매력이 확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로 이제 화장품 섹터를 좀 보시면 네. 이런 흐름들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겠구나라는 관심이 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관광객하고 화장품 매출하고도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면세 쪽에서 특히나 화장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 수라든지 이런 입국자 수가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사실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라든지 해외를 다녀오면 네. 사실 면세를 좀 방문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은 화장품입니다. 향수 아닌가요? 향수랑 이제 그쪽 네, 네, 향수랑 화장품이랑 화장품이 그쪽. 맞아. 화장품이 예. 훨씬 많다. 예, 예. 그쪽에 정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공항 가보시면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늘긴 했는데 네. 정말 횡했거든요. 정말 횡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요. 아, 가본 적 없어요. 가보시도 않아요. 국내는 자주 갑니다. 네네네. 예. 김포는 그래서 자주 갔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소비 의지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냥 공항을 방문만 하고 오는 그런 문화도 약간은 좀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인천국제공항을 그냥 네, 그냥 공항의 분위기만 딱 느끼고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심리들까지도 그러니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으니까 예. 공항 근처라도 좀 가보자. 저도 갑자기 가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 마음 갑자기? 먹으면 네. 사실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뭐 가볼 수 있는 거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심리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들도 자연스럽게 바닥권에서 많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정말 나타나서 물론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네. 이제 실적적으로도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업종이 굉장히 좀 또 핫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행이 얼마나 갈망이 큰지 우리 그 무정차하는 네. 그렇죠. 비행기 떠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이렇게 다 착륙해오는 그런 상품도 거의 10,000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타고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마 7, 8월이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트래블 버블부터 터지게 되면 네. 투자자로는 이제 면세, 특히 이제 이 화장품 쪽을 그렇죠. 공략해야 된다. 자, 그런데 화장품도요.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장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게 분야가 있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좀 나눠 보면은 네. 이제 완제품을 판매하는 쪽, 이제 유통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쪽, 뭐 OEM, ODM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또 포장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제품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색조 그리고 이제 기초 화장품 이쪽으로 좀 나눠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색조 쪽이 가장 많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업종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됐을 때 물론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마 가장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조정이 나왔고 네. 가장 크게 업황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당연스럽게도 주가의 탄력성은 좀 가장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색조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이제 입술이나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눈까지 나뉘고 있는데 뭐 이제 눈 딱 드시자마자 마스크와 벗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오히려 수출은 좀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을 간단하게 그렇죠.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마 종합 화장품 회사 어떤 그렇죠. 종목들이 있습니까? 뭐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뭐 LG 생활건강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 네, 그래 아모레지 그다음 애경 산업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색조 화장품 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이제 색조. 네, 클리오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약간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OEM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ODM 쪽 같이 본다라면은 한국 화장품 네. 물론 근데 이제 OEM과 ODM 같은 경우는 색조 쪽으로 같이 연결을 짓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화장품 용기 쪽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연우나 이제 뭐 펌텍코리아 예.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통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정말 익숙한 이제 종목 명들이 나오죠. 뭐 에이블 CNC, 뭐 예. 이츠안불, 코리아나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많이 이용할 때 음. 보시는 그런 브랜드들 예.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재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재료 쪽도 있습니다. 예. 네, 재료 쪽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쪽 부분은 이제 먼저 이쪽이 움직이고 나면 후발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예. 자동차 완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재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시세는 오히려 종합 화장품 회사가 먼저 좀 나겠네요. 네, 가장 네. 먼저 나올 것이고 리딩이, 예. 그리고 가장 크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쪽이 흐름이 좀 죽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OEM, ODM 어쨌든 이 제작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그 OEM, ODM 관련된 쪽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런 이제 재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쪽 안쪽으로 좀 포함을 하시면 네.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일단은 화장품 섹터 자체가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과 비교했을 때는 뭐 사실 완벽하게 이렇게 구분 짓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약간 왜냐면 같이 병합해서 하는 네, 부분들이 유통도 했다가 예, 맞습니다. 생산도 했다가 하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포함되는 쪽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지 이런 쪽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산업들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분류를 그래도 최대한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려고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시면 그 산업에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 업종은 네. 좀 명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죠. 복잡하지가 않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클리어한데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명쾌한 주식이 네. 편하죠 하기에. 맞습니다. 네, 네. 매출도 딱 나오면 딱 가고 관광객 들어오면 딱 매출이 움직이고. 늘어나니까 딱딱딱 되고.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 좀 체크 포인트 할까요? 일단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이슈들,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관련된 움직임들,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지 여부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기저 효과라고 해서 코로나의 그런 이제 발생됐었던 영향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예. 보통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를 이제 기저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여행길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예. 때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로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으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저 효과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네.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그럼에도 그걸 한 번 더 그렇죠. 퀀텀 점프하는 그런 회사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뭐 네. 어찌됐건 중국 관련주입니다. 네, 중국과 엄청나게 네. 연관이 좀 깊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네. 시장이 이런 경제 활성화 움직임들 그리고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잘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여행 쪽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여행이 하나하나 좀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열릴 수 있는지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화장품 섹터는 물론 개별적인 이런 등락폭은 다를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뭐 개별적인 한 종목이 가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가기 때문에 섹터 자체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들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종 섹터죠. 노 네. 마스크 관련주 중에서 첫 번째 업종 화장품 업종을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노 마스크가 사라질 때 수혜받는 두 번째
뭐 볼까요? 일단은 이제 화장품 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음. 또 여행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예. 여행 쪽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행주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 노 마스크 관련주들은 희망적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마스크 관련주는 솔직히 네. 투자하면서도 그렇죠. 행복하죠. 부담되잖아요. 네. 아니, 부담되잖아요. 부담은 이거 마스크 되죠. 더 써야 되니까 이거 코로나 더 돼야 된다 이러는데 노 마스크주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너무 마음이 편하죠. 빨리 마스크 벗어라.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희망까지 같이 그렇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지금까지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우리 하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요. 네. 왁스의 네. 화장을 고치고. 좀 더 재밌는 투자는 없을까? 좀 더 즐길 수 있는 투자는 없을까? 취향 저격 음악들로 투자를 즐겨봅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투즐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좋은 일이 없다고. 네. 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의 어떤 연령대라면 네. 사랑에 빠질 나이인데요. 사랑에 빠질 나이. 네. 찾고는 있는데 네. 좋은 수확이 없어가지고. 빠지지는 못하고 있군요. 네, 빠지질 못하고 그냥 남자들끼리만 놀고 네. 집들이도 남자 집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죠? 네? 그러게요. 저도 한번 노력은 해보려고요. 앞으로. 그래서 올여름 휴가 계획이 지금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제주도 가고 싶은데 네. 제주도로 가서 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가보고. 그럼요. 네. 네. 막걸리도 한잔하고. 거기 가가지고 어떤 좀 이거 뭐 이렇게 좀 이 음악 저작권 투자라는 게 또 새로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의 매력을 네. 발산했으면 좋겠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우리네 음악 저작권 시장은 어땠습니까? 시황이요? 네, 한 저번 주에 200선 유지하다가 190 후반으로 살짝 떨어졌는데요.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다만 이제 롤린은 음.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6월 17일에 치맛바람이라는 신곡을 내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롤린이 좀 주목을 받고 그래서 6월 17일에 50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그 다음 날 66만 원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7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롤린 가격은 좀 다시 주목받아서 상승을 했는데 아까 지수에서 봤듯이 네. 기타 다른 곡들은 아직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저작권료가 제대로 정산되기 시작하면 조정된 가격에 저작권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지금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롤린이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장을 지금 지키고 있는 네, 오늘은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에 아주 엄청 지난주. 많이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에 네. 시세를 내줬는데 롤린이 어쨌든 브레이브걸스의 신곡 때문에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다. 네. 이번 상반기 음원 스트리밍 차트를 좀 보면은요. 네. 신곡이 뭐 큰 틀에서는 범신곡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곡 비중이 높지가 않은 그런 상반기였죠. 네, 역시 맞습니다. 구관이 명관. 맞습니다. 네. 신곡이 그냥 올해에 발매된 곡들을 신곡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예. 이제 100위권 중에서 단 25곡만이 올해 발매한 곡입니다. 예. 3년 전부터 신곡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25개만 있는 것 같고요. 레트로 유행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팬데믹까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우 가온찬트 수석 연구위원이 지난달 가온찬트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최근의 역주행 현상은 좀 전형적인 불황형 역주행이다. 네. 복고. 네. 예시절이 좋다. 맞습니다. 약간 힐링 이런 걸 네. 하면 또 복고를 또 듣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좀 그리고 신곡 출시가 또 음원 수익 말고 네. 팬 사인회나 콘서트 이런 것도 잘 못하다 보니까 약간 연계되기 어려워서 좀 신규 음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황형 역주행이다. 네. 이 키워드 좋은데요. 불황형 역주행. SG 워너비가 있잖아요. 네. MSG 워너비 말고 SG 워너비. 네, 메시지 못 그 시기가 한 2004년 5년 아니었나? 네,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완전 초반이었죠. 그때가 참 막 그때 경기가 네. 꽤 마지막으로 좋았던 시절이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때 또 기억도 회상하고 아. 그러면서 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메이크 역주행 곡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이게 오히려 선두주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 참고로 또 가온 차트에서 올해 리메이크 순위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1, 2위가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했던 네. 곡들입니다. 양요섭 적은지의 러브데이랑 황인욱 씨의 응급실 리메이크.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또 이 곡이 또 리메이크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 근데 음. 그것도 또 인기를 또 얻고 또 이렇게 없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곡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2주 동안에 이제 지적 저작 재산권에서 언제 이 네, 저작권료 네, 네. 들어오냐 기간을 다 이제 섹터별로 나눠서 했었는데 그때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저작 인접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약간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맞습니다. 저작 인접권, 저작 재산권 네.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작 재산권은 어. 작곡가, 작사가 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네, 그리고 저작 인접권은 실현자나 네. 음반 제작자들이 얻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네. 곡 하나를 만든다. 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작사와 작곡이 예. 필요할 테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수 필요하겠고요. 네, 가수가 예,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이제 네. 세션, 그러니까 음악 그 반주, 그렇죠. 반주도 필요하고. 뮤지션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자자가 필요하고 예, 음반 제작하는 회사가 또 필요하고 예. 유통이 필요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작곡 작사는 했는데 제가 너무 노래를 못 부르면 네, 소장님 노래 불러주세요 네. 해가지고 네. 음원을 이제 발매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연주해 주신 분들 그리고 노래 불러주신 분들 네. 실현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작곡 작사는 안 했지만 예, 불러서 공연이 되고 발매가 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작 재산권과 준하는 권리라고 해서 저작 인접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인접한다. 네, 그리고 음반 제작자도 똑같이 한 몫을 했으니까 인접하는 저작 인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제작사한테는 저작 인접권이 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작 재산권을 가진 작곡가 작사가 분들의 예. 저작 인격권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투자할 때도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네. 그냥 음원을 사용할 수 있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할 수 있게 하는 예, 권리입니다. 예, 예. 인격적인 권리. 예. 그러니까 음반 제작자는 사실 그런 권리가 없긴 하죠. 없죠. 약간 예. 그런 느낌으로 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음악 저작권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작권이 저작 재산권과 네. 인접권이 있다면 네. 상장할 때는 그러면 따로 상장 이거 어떻게 상장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옥션 네. 따로 옥션합니다. 저작 재산권 지분 네. 그리고 저작 인접권 지분 해서 곡에 이제 두 개가 상장이 되는 거죠. 옥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그 두 개의 저작권료 분배 시기라던가 네. 매체라던가 료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작 재산권이 상장되면 네. 인접권도 같이 상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내가 막 싫다. 네. 싫다. 그러면은 안 없죠. 둘 다 같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지분을 보유한 것만 이제 옥션이 되게 할 됩니다. 사람만 또 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라고 표현하면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수 실현자도 권리도 다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좀 그렇죠. 구분이 되고 이미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돼요? 이거 정산을 볼 건데 저작 재산권은 이제 저희가 앞선 2주 동안 살펴봤고 했죠. 네. 인접권 좀 매체별 분비 시기도 따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냥 전송이 있고요. 네. 방송, 공연, 디음송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냥 전송과 유튜브에서 음. 가장 많이 차지하니까 네. 저작 인접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송과 유튜브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네. 가수와 이제 실현이 주로 되니까 네네네, 거의 맞습니다. 유튜브 아니면 방송이네요. 맞습니다. 아. 거의 근데 전송 그냥 스트리밍 유튜브가 네. 그냥 거의 다 차지합니다. 네. 방송 스트리밍. 왜냐하면 방송, 공연, 디지털 여기는 음. 보상금 개념이라서 네. 작습니다. 절대값 음. 자체가 작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참고로 사례를 좀 보죠. 사례로 네. 한번 볼까요? 먼저 퍼센트의 꽃잎점
시그널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트 시그널 삽입곡인데요. 지금 이제 두 곡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는 네. 방송 쪽에서 그나마 좀 저작권료가 나온 곡들 봤습니다. 네. 방송 쪽은 2월, 5월, 8월, 11월 이때 저작권료가 지급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월에 651원으로 다른 월보다는 좀 높게 나타났죠. 네네. 그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전속이니까 전송은 월마다 지급돼서 일정한데 네. 방송에서 5월달에 지급돼서 음. 5월에 저작권료가 튀었다.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작 임적권도 이 방송 부분은 5월 입금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2월, 5월, 8월, 2월, 11월. 5월, 8월, 11월. 네. 그 다음 곡도 방송 쪽에 좀 있는 곡인데 데이브레이크의 네. 들었다 놨다. 이거는 저도 좋아하고 그렇죠. 유명한 곡이죠. 있던데요.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저작 인접권이. 셰프 지금. 리스트도 있는데. 맞아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 이건 저작권은 없나요?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은 아직 상장은 안 됐고요. 저작 우리 작사 작곡가분들이 인접권. 인접권으로 올라가 네, 있군요. 인접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5월 달 보시면 네. 5월이 튀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쪽에서 나타났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그 노래에 투자할 때도 지금 네. 이게 저작 재산권만 돼 있는지, 네. 저작 재산권 인접권이 다 돼 있는지, 네. 이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처럼 저작 인접권만 네. 상장됐는지. 이게 복합적으로 합쳐서 이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 인접권은 제목에 인이 붙어 있고 다른 저작 재산권은 그냥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방송 쪽에서 올라간 걸 많이 봤고, 그다음 전송 부분 봐야죠. 네. 유튜브겠죠. 맞습니다. 네. 전송 네. 스트리밍 네. 유튜브 쪽인데 네. 이거는 다 100%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고 다 100%인데 몇 월입니까? 이거는 매월입니다. 매월이요. 저작 인접권의 전송은 매월. 매월. 네, 매월입니다. 매월 그리고 입금. 2개월 후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별자리 저번 주에도 살펴봤는데 다시 네. 가지고 왔어요. 예. 2021년 2월에 발매가 됐는데 신곡. 네, 신곡인데? 아직까지 뭐 범신곡이죠. 네, 2월이면. 맞습니다. 신곡이니까 2월, 3월에 안 나오다가 예. 2개월 후인 4월부터 저작권료가 발생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도 복제 부분이 없는 게 저작 인접권이라서 그렇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다 영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다른 부분 다 영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은 10cm의 안아줘요. 오. 안아줘요. 네. 이 곡이 진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작권료도 이거 보이는 라디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료가 이제 최근 1년이 1,339원인데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매월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방송 뭐 다른 분야에서는 복제 하나도 공연 안 이런 건 다 빵원 영원이죠. 이 이유는 저작 인접권만 돼 있으니까. 네, 저작 인접권만 돼 있으니까. 다른 매체에서도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전송만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렇게입니다. 10cm 안아줘요 역시도 저작 인접권으로 네. 이제 옥션이 돼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좀 이제 저작 재산권, 저작 인접권이 좀 풀리게 되고. 네. 하나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보여드린 이거 매체 분배별 시기는 지금 음반산업협회에서 네.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근데 네. 최근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바뀌었어요. 네. 그냥 저작권료 징수하고 분배해주는 매체가 그냥 바뀌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근데 됩니다. 뭐 시기라든가 뭐 시스템은 그대로다. 네, 시스템은 아마 그대로일 것 같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천곡 하나를 주신다면? 추천곡은 아까 봤던 10cm 안아줘요. 조금 전에 봤던 10cm 네, 안아줘요. 아까 봤던 10cm 안아줘요인데요. 네. 2011년 8월 16일에 발매됐고요. 오래됐다. 현재가는 24,400원이고 저작권료는 아까 보셨듯이 1,339원 최근 1년입니다. 네. 그리고 연수익률은 현재가로 봤을 때 5.5%. 5.5%입니다. 입니다. 5%대구나.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조금 전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음악 인접권으로 추천했던 10cm의 안아줘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머니투어 알쓸투잡 시간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내일 저녁 8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